2021년 여야의 5선 의원 둘이 훗날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5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5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국회 입성했지만 그래도 줄서기 정치는 거부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가 이끈다.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먼저 영남권 내리 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방 이후 최초인지는 몰라도 수도권 내리 5선은 없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의원님, 먼저 좀 신상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셔야죠. 네. 제가 지난주에 첫 네. 방송에서 네. 이 방송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그 뉴스공장 김호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라고 네. 했는데, 가장 재미있는 코너로 만들겠다고. 네, 근데 사실은요. 네. 제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네. 예, 태극기 부대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가 공격을 받았죠.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고소 고발을 11건을 제가 받았어요. 아, 네. 그 이후에. 별 고소 고발이 다 있었어요. 네. 그 의협 회장하시는 분 최대엽 최대집. 회장, 그분이 저를 또 고발했고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요. 네네. 그다음에 김학의 차관 와이프도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그랬어요? 네.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알았어요. 네. 심지어 최소원 씨까지 저를 고발을 했어요. 왜요? 그것도 웃기는 이유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 11건의 고소 고발을 제가 대응을 하느라고 다른 좀 외부 어떤 활동을 굉장히 많이 자제를 했어요. 고소 고발 건이 한두 개만 있어도 굉장히 그렇죠. 네, 사실 괴롭죠. 네. 우리 보좌진들도 보좌관의 이야기가 의원님 저희 의원실이 변호사 사무실 같습니다. 제가 보좌관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같습니다. 하소연을 제가 들을 정도로. 네. 근데 다행히 지난 연말 기점으로 거의 다 틀렸어요. 네네. 예, 다 틀어내서 네. 그래서 이제 새해 들어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네, 신상 발언 제가 신상 발언 엄청 중요한 얘기하는 줄 알고 방송 전부터 막 하겠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었는데. 조경태 의원님 신상 발언 들어볼까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따로 신상 발언이기보다는 우리 어쨌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네. 조금 전에 직전에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최경영 기자가. 상당히 재밌는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요 이미. 예, 네. 최초로. 네. 그 21대에서도 저는 이 법안을 좀 발의하려고 좀 백방으로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공매도는 폐지돼야 됩니까? 네, 저는 폐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유독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개인 투자자 비율이 600만 명이 넘거든요. 예. 어림잡아서. 네.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이걸 견인시키는 게 전부 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동학 개미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하는 그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 상당히 비중이 높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외국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네. 그래서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내셨어요? 네. 안민석 의원님 신상 발언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노력해왔다 이런 게 있네요. 네, 우리 저 야당 나는 의원님이지만 당했다가 아니라,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조경태 의원님 네. 배울 점이 일단 충분히 있습니다. 점수 따고 지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형 확정됐습니다. 특별히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최서원 박근혜 국정농단 계속 외치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역사의 물줄기를 국민의힘으로 바꿨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 최종 판결이 난 오늘까지 몇 년이 흘렀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아직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한마디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의 사항을 쭉 지켜봤을 때 예견된 그런 판결이었다. 네. 저는 그리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정치인이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무겁게 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또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펼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형이 확정됐는데요. 형이 확정됐는데 확정된 걸 가지고 사면 규정이 채워졌다, 확정됐다면서 사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좀 약간 자제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은 사면 얘기가 최근에 그 여당 대표님이 네. 먼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왈가왈부는 옳지 않다. 안민석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태 의원님 의견에 동감이고요. 네. 대통령의 그 결단, 대통령의 고유의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오늘 이제 야당도 이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던데요. 네. 그건 부적절한 것이다. 네. 단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면에 전제될 것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아예 법정에 나오지 않고 모든 그 재판을 부정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예. 본인이 전혀 사과할 의사가 없는데 이거 사면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아직 묻혀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국정을 농단했던 최소원 씨가 은닉한 재산, 이것이 아직 단 한 푼도 지금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아니다 싶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은 최서원 씨도 최춘수 사면해야죠. 거의 똑같은 혐의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제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네. 그럼 최순실 씨 사면하면은 국정농단 부역자들, 공범들, 김기춘, 우병우 다 사면을 시켜주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첫째, 그러면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갔던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그죠? 이게 역사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시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도 않은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말대로 네. 억울하다, 감옥에 있는 게. 그래서 사면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과하지 않아서 사면시켜주면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탄생한 촛불 정권인데 그 과정이 부정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시비도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사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서원 씨도 사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면을 하고, 이 부분은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하는 이유가 그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과 고려를 통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뭐 여론조사에서 물어보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난센스죠. 그리 따지면은 과거 5.18에 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주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사면해 줬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구차하게 사면을 뭐 해달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구걸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이 전에 있었던 그런 전례를 봐가지고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되는 문제지,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 통합을 위한 이 사면의 그 본질이 흐려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저 말씀이 아주 상당히 그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저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발언인가요?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사면 촉구하는 입장을 냈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 주장보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말씀이 더 고단수의 저는 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게요. 조경태 그냥 의원 고단수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 던지는 거예요. 네. 당신이 책임져라. 네. 그 속에는 여당 대표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집권 여당에서 책임져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공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게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 판단의 중심에 국민들을 세워야 된다. 예. 사과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용서하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여를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참여를 하지 않는 한은 국민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도 결단 내리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1833님이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촛불 들고 나간 국민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면 반대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황도환님께서 대통령이 조선시대 임금도 아니고 왜 멋대로 사면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여의도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 5선 의원들이 지금 바라보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요. 요새 지지율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무래도 이 여당의 실책, 네. 이 여당이 너무 독단으로 하는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정치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좀 견제하는 심리가 좀 작용된 것 같고요. 예. 또 야당 역시 뭐 잘 아시겠지만 큰 뭐 실수 없이 또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당을 대한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제서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다. 대한정당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고스란히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박또박 저희 정당이 좀 이어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세력이 아주 앞으로 오랫동안 집권을 못할 것 같았던 국민들이 다시는 보수 세력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 이후에 선거 때마다 참패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몇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네. 이게 지지율이 이제 역전되는 네. 그런 지금 사단이 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첫째, 이 코로나 대처를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코로나 대처 K 방역은 지난해는 네. 우리가 K 방역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을 만큼 국민들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백신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시선이 차가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콩 하나라도 나는 못 먹는데 옆 사람이 먹으면 열받는 거거든요. 그게 크죠. 아니 K 방역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해 줬는데 다른 외국에서 40개 나라나 지금 백신을 맞고 있어. 우리나라는 뭐 한 거야? 정부와 청와대는 뭐 한 거야? 이래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들 이 시선이 차가워졌고요. 이게 이제 지지도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지금 차가워졌어요. 네. 자영업자가 우리가 세계에서 거의 비중이 가장 비중이 거의 뭐 4가구 중에 한 집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7%인데 우리나라가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게 또 그런데 자영업자고요.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콩 말씀드렸지만은 독일이나 일본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국가가 보상을 해주고 네. 그리고 임대료도 국가가 내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야 1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방역수칙 지켜가지고 문 닫으라고 그러면 문 닫고 영업 9시간까지 하라고 그러면 9시간까지 했는데 쫄딱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헬스장 대표들 를 필두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지금 반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앞으로 이제 선거 때까지 9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90일은 앞으로 900일 정도의 먼 기간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이제 2월 말부터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지지율 하락 요인을 우리가 만회하고 두 번째로는 마치 정부와 여당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을 지금 하게 할 거라고 우리가 작정을 했으니까는요. 이 부분을 해결하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론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좀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이 머리 숫자만 가지고 이제 국회에 의석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이걸 너무 지나치게 머리 숫자만 믿고 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거지요. 예.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정당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소상공인 문제나 코로나 대책 문제는 뭐 꾸준히 저희들도 계속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여당의 지지율 하락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가장 큰 지지율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집 가지고 있는 게 그 큰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또 자가로 가는 이 나름대로의 사다리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뭐 잘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많은 이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이 사다리를 다 끌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임대차 3법의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봤지만은 그것도 막 국회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억지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5개월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5년치의 그 전세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걱정과 그렇습니다. 심려를 끼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더 고통받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네. 특히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네. 서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말대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상승은 정부 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제1야당이 이제 대한정당으로 인식됐다. 근데 정책이나 노선 이런 거는 아직 그러면 국민의힘의 비전이나 다른 대안은 뭐지? 여기까지는 아직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21대 국회가 네. 또 21세기의 전 정치는 좀 실용적인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용이다.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어찌 보면 전혀 무관한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이 정부 여당이 무리함을 보냈을까.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나 일반인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당이 좀 더 앞장서서 국민의힘 하면은 실용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당이 저렇게 합리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경태 의원처럼 실용적이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야당 행태를 보면은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속으로 뭐 나라가 거들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러한 행태를 보여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실 뼈아픈 대목이에요.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를 우리가 성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 역시 여야가 함께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을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예. 그래서 투기를 정부가 조장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갭 투자가 시작이 됐고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박근혜 지난 정부하고 지금 현 정부하고 분간을 해서 우리는 과거에 잘했는데 당신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이게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좀 조경태 의원님 답지 않는 말씀이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책임이 있으면은 여야가 함께 저희 여당도 책임을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여야가 함께 나누고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러한 좀 새로운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실은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 다 뼈아프게 느끼실 겁니다. 지난 정권하고 이번 지금 문재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살기가 좋으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그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갔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부동산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그 표현이 좀 상당히 왜곡된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일반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그 완불로서 집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대부분 다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거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예. 대출을 받는 것을 이걸 일종의 빚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소 과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의 그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보면요. 분명 그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부동산만 가지고 정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전체 정부를 평가할 때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에 있었던 그 정부였는데 그 정부에 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수긍할 수 이제 없고요. 부동산 정책 요만큼은 이제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 어떤 꼬여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국민들의 좀 기대치에 맞는 그러한 정책으로 최대한 가야 될 필요는 부동산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안민석 의원님 목소리가 좀 작아집니다. 5328님 지난주 오선 의원 그냥저냥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대단하신데요. 그렇습니다. 국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국회 선수 고스톱 쳐서 딴 거 아니라고. 그런데 오선 그냥 한번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굉장한 내공, 실력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근데 5번 그것도 내리 5선. 그 내공 엄청납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안민석의 사교법 조경태의 표 얻는 법 이런 거 하면은 지금 이거 돈 주고 이거 강의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부터 조금씩 하겠습니다. 6716님께서 안민석 의원님 진단이 정확하군요. 지금부터 9단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알바 좀 의심됩니다. 알바 의심됩니다. 그게 읽힙니까? 네, 읽힙니다. 주변 보좌관은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부산시장 출마를 안 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아직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자.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거나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 정권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권을 단일화시키고 통합시키내는데 제가 좀 앞장서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부산시장을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네요. 생각해보니. 아닙니다.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좀 페어플레이해서 좀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좋은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도 좀 젊으시고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민주당을 잘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부산서 내리 5선을 하셨으면은 강력한 카드죠. 강력한 후보죠.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두려운 그런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생각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고 다른 계신 거예요? 방향에서 저는 우리 당을 좀 더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좀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제가 좀
헌신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대답이 저런 강의적인 필요하다. 원론적인 그런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말을 할 그렇게 수가 하지 없는 맙시다. 우리 마이크 끄고 저 구석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다시 물어볼까요? 정영태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까지요.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90까지 노력까지 하세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태경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꼭 공매도 폐지